안녕하세요. 다 같이 부자 되기의 카페지기 농지 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이나 일반 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나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것이 되고, 그 외에는 국가나 뭐 이런 곳에서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것을 보다 나면 취득 원인에 농업경영, 주말체험용농, 농지전용, 실험실습 이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농사를 지을 사람이나 법인만 취득이 가능한데 농지 전용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는지, 많은 분들이 이 법이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은 지가 이제 2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초창기 아니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름아름 어, 써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농지에 대한 게 나오고 취득원인 나오고 취득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농업경영,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나 농업법인들이 구입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체험용농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농지 전용이라는 거 빨갛게 표시된 게 농지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 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일반인들이 일반 법인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농지로 전용된 거, 이거를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를 갖다가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옆에 실험 실습이 이제 이건데, 이거는 국가나 학교나 뭐 이런 단체들에서 구입하는 거니까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일단 공장 같은 걸 하고자 하거나 창고, 물류창고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이나 또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런 농지를 구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공장 주나 또는 법인 대표나 또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해서 하다 나니까 농지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또 세법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금 흐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법률들을 조금만 알고 활용을 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으로 공장을 지을 그런 그 농지를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허가받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하고, 농지 전용 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하고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농지를 구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이분들이 한 건 농지 전용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라 일반 대지나 같은 것이에요. 다만 파시는 분은 농지로 파는 게 되고 이런 뭐 효과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뭐 다른 데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나 허가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 하면 좋다.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하는 방법,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각자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공장으로 개발을 해서 또는 물류창고로 개발을 해서 이런 걸 하려는 경우에 일반인이나 일반 법인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이런 것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공장 부지나 대지에 집착하지 말고 농지도 좋은 것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투자를 하면서 레버리지 대출을 좀 잘 활용하고 세입자들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라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예. 이 농지를 이제 제천자경이나 뭐 이런 거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매도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아요.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매도를 한다 그러면 아주 높은 값을 못 받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제 값은 아니지만은 높은 값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이상 제천자경을 하고 10여 년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농사를 지을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장이나 창고 등 실수요자를 구해서 또는 전원주택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는 개발업자들을 구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이때 농지 전용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매도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합법적으로 이런 농지를 구입해서 개발을 해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걸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이고 농지 투자에서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좀 더 나은 값을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알고서 한다면 결국은 농지 투자에서 수익률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이제 다른 사람의 자금들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공동투자나 뭐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같이 개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자금 또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에서도 하나의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때도 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그 매수자는 공장이나 또는 물류창고나 이런 걸 할 사람을 구해서 내가 농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구해서 그런 사람의 돈이나 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나는 하나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챙겨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전용이나 개발을 하는 투자로 얻는 수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지를 개발하면 돈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그 투자자나 특히 투자자인 경우에 농지를 개발해서 하면은 돈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개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매도를 했을 적에 개발을 해서 매도를 했을 때 저는 100%를 올리기가 수입을 100%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50% 수준을 보고 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때 개발을 내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50%를 챙기기도 쉽지는 않다. 투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오히려 농지를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런 걸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고 판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그걸 쓰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장을 살려고 그러는 돈으로다가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농지를 사서 개발을 하면서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전문가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면 투자 수익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오늘은 뭐 그 투자 수익을 높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디테일한 어떤 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농지도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이나 창고나 뭐 카페나 다른 걸로 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농지를 구입해서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싶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지난해죠, 문 대통령님께서 그 농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그 청와대에 사시면서 종로에 사시면서 양산에 있는 농지를 구입을 하시면서 농업인으로 농지를 취득을 했다. 예, 물론 이걸 농사를 짓겠다고 했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보아도 이게 떳떳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저부지를 금년 1월 달에 그 개발행위 허가를 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경우에 작년도에 구입을 할 적에 전 소유자가 하든지 문 대통령님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든지 그 땅을 매매 계약을 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취득하고 나서 쉽게 2년 내에만 착공을 해서 그 공사를 하면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목적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합법적으로 하고 누구에게도 아주 조그만 티끌만큼도 흠집 안 잡히고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왜 놓치셨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 대통령님이 그 사저를 구입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잘됐다 잘못됐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농지 전용한 거를 구입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좋은 건지 또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는데 가장 실감적으로 와 닿을 것 같길래 제가 그렇게 이걸 사례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농사를 짓겠다고 구입을 해서 과일나무를 가꾸시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금년도에 내셨고 그 다음에 사저를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도 크게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일나무나 이런 것들은 실제 매일 가서 가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어린 나무일 때는. 그러다 나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만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약용작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됐다 잘못됐다의 개념보다는 이렇게 완벽하게 갈 수도 있는 길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고, 이런 걸 갖고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재테크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또 제대로 된 투자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농지 투자에서는
섣부르게 땅 투자는 섣부르게 그냥 조금 아는 지식 갖고 덤벼들었다가는 아주 정글밭입니다. 맹수들과 독거미들이 아주 작은 벌레도 독을 가진 이런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의 정글 속에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땅 투자 쪽은. 그래서 준비하고 모든 거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당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준비들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농지 투자에서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일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농지에 투자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괜히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곤욕을 치르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하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기타 이제 이거를 하는 자세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강의나 이런 데서 좀 풀어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만 전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